예, 경쾌한 음악과 함께 정말 주말 분위기를 팍팍 풍기는데 바로 중간 정치 매치 시간이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한 주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정치 이슈들 분석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정치 분석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말씀을 잠깐 이렇게 소개하실 때 예. 더듬거리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 내가 그래서 두 분이 또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 딱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따라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말을 많이 씹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건데 두 분 언론 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엄 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본 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내가 얼마 전이 어젠가 오늘인가 2대1로 단독 인터뷰한 걸 봤는데 우리 프로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항상 그래 보니까 지난번에는 SBS에서 또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프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고. 야,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오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요. 검찰한테 이제 성역 없는 수사를 해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승찬 대표님. 저는 참 이게 12월 27일 권한대행 들어오는데 벌써 8번째 거부권이거든요. 예.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이번에도 이제 위헌성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위헌성이라는 말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헌법재판관도 아니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권 포기하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단 법무부 차관도 법무부 직무대행인가 장관? 거의 무슨 다 그냥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위헌성이 있다 이런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사실 최상목 대행이 너무 마치 자기가 선출직 대통령인 것처럼 권한을 너무 많이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권한 대행을 하면 뭔가 사실은 국회 의결이라는 것은 사실은 선출직들이 의결한 사항이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직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똑같은 권한 행사라고 보는데 권한 대행이 이렇게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명태균 지금 게이트는 사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 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 수사가 정말 미진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핵심들이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동했는데 물론 최상목 대행이 얘기했듯이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아무튼 이런 이유들이 있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이 권한 대행으로서 옳은 태도인가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은 두 가지 기본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기존 입장대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기존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비슷한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저는 방금 이제 유승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일, 최소한의 어떤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민주당이 중앙지검장을 탄핵해서 이제 어제 직무 복귀했는데요. 중앙지검장을 탄핵했는데 이 명태균 관련 수사가 원래 창원지검에서 하다가 중앙지검으로 온 지가 한 2달 정도 됩니다.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 중앙지검장하고 검사 3명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을 탄핵해버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업무가 올스톱됐고 더불어 명태균 수사도 중단됐다.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을 했는데
그걸 이제 최상목 대행보로 처리하라고 하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장이 어제 복귀했으니까 아마 명태균 수사를 그 속도감 있게 깔끔하게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 하신 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발음이 잘 안 되시더라고. 네, 그 좀 어려운 발음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어제부터 이게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 권한대행 물론 이제 선출직은 아니지만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고충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최선의 권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으면 한덕수 총리가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 소장님의 일관된 주장인데 저는 뭐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그 권한 대행을 정부 관료가 맡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사실은 정부를 같이 운영했는데. 그럼 누가 해야 돼? 저는 뭐 미국 같은 경우 하원 의장이 하게 돼 있고 선출직이 하는 게 맞다. 정권 교체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 취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뭐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 언론 인터뷰 관련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언론 인터뷰 할 때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협상을 해야 될 때죠.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 민간 국가로 지정해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커질 소지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대응을 안 하면서 언론 인터뷰라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 기자가 물론 질문했지만 뭐 출마할 생각이 있냐 이런 얘기에도 단호하게 손을 긋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않았다는 이거는요. 이 권한 대행으로서 너무너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한 대행이 지금 대한민국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엊그저께요. 정인교 통상본부장이 미국을 갔어요. 가서 미국의 무역대표부하고 면담을 갖고 관세 문제 얘기를 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제 곧 그런 문제 갖고 이렇게 이 태클을 거는 거는 정말 그럼 국정 운영 하지 말자는 겁니까? 아니죠. 대표. 아니 언론 인터뷰할 시간에 국정 운영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 신인도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10계단이나 하락했잖아요. EU에서 발표한. 그리고 지금 미국 통상 전쟁에서 지금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아니 권한대행이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왜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는 건 그런 거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권한대행이 지켜야 될 도가 있어요. 그거는 국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그 정부 조직을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둬야 되고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의 목소리는 최소한도로 낸 거고요. 그리고 일단 국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이게 관세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데 이게 매치가 아니에요. 예? 뭐 이 옛날에 그 프로레슬링 보셨어요? 그 프로레슬링 보면은 옛날에 오픈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오픈 게임 막 이제 한 다음에 메인 이벤트가 이제 나오는 거죠. 뭐 김일 선수 막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오픈 게임이었어요. 앵커께서 너무 싸움을 부추기니까 엄 소장님이. 자 여기서 이제 메인 이벤트로 들어가야죠. 자 첫 번째 매치입니다. 매치 들어갑니다. 탄핵 줄기각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다.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경종이다. 네. 자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야당의 줄탄핵 지금까지 29번 시도를 했고 최종 이제 13건을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그중에 8개가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이게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한 사실상 내란 행위에 가깝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거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8번 연속 기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엊그저께 이재명 대표가 보수 유튜브에 나왔어요. 채널A 유튜브에 나가서 우리 민주당 책임도 없지 않다. 이게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좀 이 속을 뒤집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애국자가 아니지만 가끔 애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애국적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을 뒤집는 그런 멘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야당에 대한 경종을 세게 울린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은 좀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아니, 오늘 먼저 도발을 시작하시는 아니 내란 얘기를 자꾸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고요. 저는 그거는 좀 엄격하게 사용하셔야 될 언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은 어쨌든 저는 만장일치에 주목했습니다. 8대0.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 4였는데 8대0 만장일치로 이 기각을 그러니까 예,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만장일치를 하면서 그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미비를 지적했어요. 예. 그리고 특별히 그거를 국회의 탄핵소 주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줄탄핵이 내란 사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8대0으로 그 기각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8대0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어쨌든 헌법재판관 내부에서 너무나 지금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기가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 일종의 빌드업 성격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탄핵 반대 여론이 박근혜 탄핵 때보다 훨씬 높은 점 등을 헌법재판소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장일치 판결을 하되 그 파면을 하되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를 굉장히 섬세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이견이 파면이냐 아니냐의 이견보다는 저는 이제 5가지가 지금 국회 쪽에서 이제 5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위헌사항 5가지에 대해서 판결문에는 이걸 다 적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다 이제 적시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디테일 측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다양한 종류의 절차상의 문제들을 지적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방어 논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 탄핵 심판에 비해서 지금 여론이나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대결 구도가 격화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이 조문들을 좀 가다듬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개헌은 되게 어렵고 근데 헌법재판소 이번 판결문이 앞으로 모든 법 적용의 준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두 분한테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고 아유, 좋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입니까 아닙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한데 그건 일본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팥 없는 찐빵 뭐 이런 거죠. 네. 예. 팥 없는 찐빵. 팥 없는 찐빵이 찐빵이냐 아니냐. 근데 팥 대신에 딴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찐빵이 아니라 만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팥으로 치고 그러니까 제일 다른 찐빵이 시간이니까. 아니죠. 네. 예.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무슨 맥락이 이게 대답하면 돼요 그냥. 찐빵이죠 찐빵. 아 찐빵입니까? 동어 없는 네. 붕어빵도 저는 이제 붕어빵이니까. 그러니까 팥소 없는 찐빵을 본 적이 없고요. 저는 이 팥소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찐빵이 있다면 왜 중국 음식 팔보채 주문하면 나오는 꽃빵 있죠. 네, 그런 게 이제 꽃빵이죠. 네. 그래서 찐빵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 석방하면서 이제 그 중앙지법이 정면으로 문제 삼은 거는 공수처의 내란 수사거든요. 그래서 내란 수사 자체가 지금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린 거는 일단은 위헌 위법성은 이 꽃빵이고 팥소 없는 찐빵이고 그 안에 팥소가 이제 그 내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팥소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위헌 위법의 이 중대성 얼마나 이게 중대하냐 이거 갖고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가지 문제가 더 발생을 합니다. 일단 이게 그 중앙지법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이게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적법성, 절차의 공정성 또 과정이 제대로 된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정면으로 제기됐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가 됐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 감사원장이나 감사 3명도 이제 그 탄핵 선고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 절차의 어떤 과정, 공정의 어떤 보완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그 뭐 만장일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만장일치에 대한 의견 조율이 지금 쉽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장일치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여론도 압도적이었고 만장일치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선고 이후에 시위가 격화되면서 5명이나 세상을 등졌거든요. 물론 이제 각종 뭐 사건 사고가 겹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게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중앙지법의 말씀하세요. 판결 자체도 동의할 수가 없지만 중앙지법이 내란 수사에 대해서 판단한 거랑 하지 않았어요. 그걸 자꾸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을 오독하면 안 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간 날수 계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저는 어떻게 되든 검찰은요. 이미 그 법원행정처장까지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기현 판사 결정문에 내란에 관해서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계산을 해서 구속 기일이 끝난 상태에서 있지 않으세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그 논점은 좀 던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 던졌죠. 아니, 일부. 아니 그 문제를 그래서 제가 잠깐 이 보충하면 문제를 내란이 문제가 있다. 내란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형사법과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거고요. 전혀 다른 그 법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는 내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했고 그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마치 중앙지법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오독하게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시면 제가 잠시 이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속 기간 만료 전에 공소를 제기했어도 구속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10일 이전에 공소 제기했어도 구속 취소가 가능하다 그런 건데 그 이유로 든 것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검찰하고 이렇게 관계, 뭐 서류를 주고받고 대통령 신병을 인치하고 말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도 엄 소장님 의견이잖아요. 아니 그게 그대로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판결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 그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가 됐다고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속 전에 공소를 제기해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그런 식으로 판결문에 자, 피청구인 측 입장을 인용 대목이 있어요. 그건 법원의 판단이 아니에요. 인용한 대목이 이게 나오는 거고 법원의 입장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예. 오케이 말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공소 제기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게 시간이냐 날이냐 이런 것과 별개로 공수처 수사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이번 헌재 심판 중에서도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란 혐의를 국회에다 이제 처음에 뺀다고 했다가 그 반발이 일어나니까 또 일부 증인들을 일부 이제 불러서 또 이 증인심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헌재는요 공수처 수사 기록을 하나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물론 그건 맞아요. 근데 왜 자꾸 그걸 엮으세요? 공수처 수사 기록 때문에 헌재 심판이 문제가 된다는 건 그것도 그 잘못된 프레임이고요. 그러니까 헌재가 공수처 수사 기록을 만약에 증거로 채택했으면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헌재는 검찰 수사 기록만 증거로 채택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사 내용이라는 게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란 수사가 예를 들어서 공수처만 한 것도 아니고 검찰도 하고 경찰도 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문제 삼았지만 전반적으로 내란 수사 자체가 이게 이 증거로서의 어떤 증거는요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약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요 어쨌든 뭐 이견이 있든 뭐 디테일한 부분에 이견이 있든 아니면 크게 이견이 있든 간에 이거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언제 이거 결정 나올 것 같아요? 헌재요? 예. 깜깜합니다. 헌재가 언제? 헌재
헌재만 알고 있을 텐데 어쨌든 이번 주는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오늘 이제 뭐 이번 주 넘어가는 거고 오늘 고지를 안 하면 월요일도 좀 어렵다고 전 보고요. 17일도. 그렇죠. 오늘 지금 네. 5시 21분 그러니까. 55초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뭐 안 하는 안 거죠? 한다고 봐야죠. 예. 월요일도 아니면 18일은 변론길이 잡혀 있고 예. 그러면 19, 20, 21일 중에 하루가 되겠네요. 저는 3일 중에 하루는 잠깐만 심판을 할 19일이 거다. 수요일이죠. 예. 네, 그죠? 월 날 안 되고 화요일도 안 되죠. 그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기를 변론기 잡아놨으니까. 예. 안 되고 그럼 수목금 중에 하나다. 네. 근데 수요일 하려면 월요일 날 나오겠죠? 그렇죠. 그죠? 예. 수요일 월요일 날 나오는데 월요일 날 안 하면 금요일이겠네. 그렇죠. 그죠? 월요일 날 안 하면 통상적으로는 금요일 날 했죠. 지금까지는. 뭐 그게 뭐 근데 법이 그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관행인데 예. 저는 그래서 뭐 19, 20, 21일 3일 중에 그 탄핵 선고 나올 것이다. 난 언제 봅니다. 보세요. 뭐 많은 분들은 또 뭐 3월 말도 얘기하던데. 저는 엄선님은? 28일. 목요일 나올 것 같아요. 목요일. 목요일 왜요? 며칠이죠? 20일. 20일. 예. 왜냐하면 어제 이제 중앙지검장하고 검사 3명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에 대한 그 예고라고 봐요. 예. 예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이 2월 12일 날 최종 변론이 있었어요. 뭐 한 차례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그 뒤에 일주일 있다가 한덕수 총리 변론기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19일입니다. 예. 일주일 그 차이예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그 헌재가 탄핵 심판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어제도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했으니까 예. 목요일도 윤 대통령 먼저 하고 이번에도 이제 그 감사원장 먼저 하고 검사 3명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한덕수 총리하고.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이렇게 해서 목요일 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하게 되면 이게 금토일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그 탄핵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목요일쯤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쉬는 날이니까 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내기하죠. 예. 저는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서 19일. 오케이. 난 20일? 난 이기는 교수님 쪽이 우리 21일. 편이니까. 내가 언제 20일이라고 그랬어요. 난 이기는 편이 우리 아니, 편이니까. 내기를 하려면 뭐라도 내기를 걸어야죠. 하면은 뭘 걸어이죠. 네. 자, 소주 한잔 출연료를 할까요, 우리? 걸든지. 소주 한잔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예. 출연료를 기부해야죠. 기부. 아니 그거를 저 식당에 기부를 하시면 돼요. 예. 우리 저기 경기가 너무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그럼요.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